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에 성공하고 드디어 법적, 정신적 정리가 완료된 싱글맘이자 돌싱인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이혼은 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애가 어려서 육아와 일, 이혼 과정까지 하려니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어찌나 후련하고 속이 시원한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이혼을 만끽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간녀와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바람난 두 연놈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와 남편의 인연을 가장한 악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알려드려야겠네요. 저희의 악연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요. 저와 남편은 지방의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름도 얼굴도 알만한 사이이긴 했죠. 한 번은 같은 반이 된 적도 있으니까요. 각자 다른 길을 따라 멀어졌다가 서울에서 그것도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된 너무나도 놀라운 우연이 연애로 발전됐어요. 그때 그것이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냥 이 인연이 너무 소중하고 마치 운명 같다는 생각만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남편이 천하의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제가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는 정말 착하고 사람을 배려해주는 남자였거든요.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한 것이기도 하고요. 결혼을 31에 했는데 아이는 33에 낳았죠. 그리고 이혼은 35에 했으니 생각보다 빠른 이혼이었다고 봐요. 저희 이혼의 시작은 짜증나는 남편의 지방 발령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고 남편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시댁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죠. 그렇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중화의 부부가 됐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나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남편의 연락이 정말 잦았죠. 아주 루틴이었어요. 아침 출근 전, 출근 직후, 점심 전, 점심 후, 저녁 전, 저녁 후. 자기 직전까지 남편은 꼬박꼬박 연락했어요. 그게 당연히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과 떨어져 산 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발령받은 지방, 즉 저희들의 고향에서 고향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 친구와는 1년에 한 번 연말에 꼬박꼬박 보는 친구인데 연말도 아닌데 연락이 와서 신기하게 생각했죠. 야, 동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확인 한 번만 해봐. 이거 네 남편 맞아? 저는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찍힌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죠. 어떤 여자와 제가 잘 아는 번화가를 걸어가고 있더군요. 여자는 남편의 옆구리에 딱 붙어 있었고 남편의 손은 여자의 허리쯤에서 그 여자를 자신의 곁으로 밀착시켜 놨더라고요. 게다가 영상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번화가에서 모텔촌으로 이어진 길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쪽은 정말 모텔들밖에 없는 곳으로 남편과 연애할 때 저도 거기에서 숙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친구와의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기가 배고파서 울어대자 정신이 들었죠. 아이 젖을 주고 있는데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생각할수록 더 열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죠. 직접 본 게 아닌데 남편이 아닌 건 아닐까 하고. 그렇지만 남편의 소지품과 옷이 너무나 남편 것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확인만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주말마다 남편이 집에 올라오는데 남편이 올라오자
이루어지자마자 저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급하게 나오는 척하며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나 바쁜데 자기 차 좀 써도 돼? 지금 친구 아프대서 지금 바로 가야 돼. 그래 빨리 갔다 와. 근데 당신 차는 어쩌고? 내 차 퍼졌어. 그럼 좀 빌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후다닥 내려와서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데 차를 세우고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어요. 언제부터 그 여자와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분명 처음에는 블랙박스를 꼼꼼하게 지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키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마음이 풀어졌는지 블랙박스는 지워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냈죠.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이 다 되어 있더군요. 오빠, 이번에는 서울 안 가면 안 돼? 나랑 놀러 가자. 우리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나도 우리 예쁜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지. 근데 와이프가 의심할 거야. 내가 못 간다고 하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부터 할걸? 그렇게 걸려서 우리 못 만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길게 가는 게 더 나아. 그래야 안 들키지. 오빠 마음이야 잘 알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오빠 정말로 많이 사랑해. 그래서 항상 같이 있고 싶다고. 그 여자만 아니면 우린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짜증나. 조금만 참아. 와이프랑 이혼만 하면 자기랑 같이 알콩달콩 살자. 약속이야? 그 대화가 바로 어제 저녁의 대화더라고요. 그 대화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녹음됐더군요. 누가 들어도 알 정도로 명백하게. 결국 저는 끝까지 다 듣지도 못하고 그 더러운 기분을 접은 채 블랙박스 영상을 폰으로 옮겼어요. 옮길 수 있는 장치를 다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바로 남편의 외도를 알아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해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을 생각했다가 곧 지웠어요.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다. 최대한 아이를 위해서 끌어보자 그 생각이었죠. 그 여자가 나가 떨어져 준다면 남편을 제가 평생 단속하며 살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그 여자 전화번호부터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모르는 번호인지 전화를 받지 않던 그녀가 5번의 통화 끝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현진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전화했어요. 남편이랑 관계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상간녀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제 연락처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사생활 보호법에 걸리는 거 알아요? 남편과 헤어져 달라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럼 사생활 보호법으로 신고하던가요. 저도 상간녀 이혼 소송할 테니까요. 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거 다 알고 증거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보던지. 근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방귀 낀 놈이 섞는다고 어디서 유부남한테 꼴이나 치는 년이 법을 따지게 됐는지. 어쨌든 저희 남편하고 당장 헤어져. 헤어지지 않으면 진짜로 소송할 거야. 이봐요. 남자가 바람피는 게 왜 내가 꼬리를 쳤다고 생각해요? 그쪽 남편이 날 너무 좋아해서 떨어지지 않는 걸 왜 내 탓을 하냐고요. 그렇게 남편 마음 돌리고 싶으면 그쪽이 잘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할 말은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잘못한 게 차고 넘치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무논리로 사람을 당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너한테 잘못이 없다는 거야? 야, 남자가 꼬리를 쳐도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미리 손절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법적으로 내 남편이고 그 남자랑 너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너 진짜로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좋아. 그럼 내가 남편한테 너랑 헤어지라고 말할게. 만약 이번에 안 헤어지고 또 만나면 그때는 남편은 둘째치고 너만은 얼굴 들고 못 살게 만들어줄 거야. 알아들었어?
어디서 반말이에요? 어린 여자한테는 반말 칙칙해도 돼요? 예의도 모자라고 교양도 없는 주제에 그것도 본처라고 저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거 진짜 한심하고 웃기거든요? 이야기 다 끝났죠? 이제 할 말 다 없죠? 그럼 끊을게요.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수신 거부 걸어놓을 거고 할 말 있으면 당신 남편 통해서 하세요. 아시겠죠?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상간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띵 받았어요.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에 저게 상간녀의 태도인가요? 상간녀들 뻔뻔하다 보니 정말로 그렇더군요. 확답을 듣지 못한 저는 결국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바람 피는 거 나 다 알아. 내가 그 상간녀한테 전화했는데 헤어지라니까 말 다 했으면 끊으래. 2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뭐? 상간녀? 나한테? 모르는 척 발뺌하려는 남편에게 동영상 보여줬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줬죠. 이 정도면 발뺌할 생각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내가 의심만으로 당신한테 이런 말 할 사람이야? 당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잖아, 인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주말 부부한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서 여자를 만들어? 너 이런 사람이었어? 여태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 말해봐. 너 무슨 의도로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건데?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랬어? 여자를 만나고 싶었으면 이혼을 하자고 했어야지. 너 상간녀랑 있는 걸 우리 부모님이 봤으면 즉시 시댁에 연락 가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그 여자 선택할 거면 나랑 이혼하고 날 선택할 거면 그 여자랑 헤어져.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나는 절대로 나한테 불리한 이혼은 안 해줄 거야. 당신이 유책 배우자고 원인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특히 아이하고 집은 절대 포기 못하니까 잘 선택하라고. 제 말에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그런 게 아니고 주말 부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그 여자랑은 깨끗하게 헤어지고 절대로 바람피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혼은 넣어도 내가 정신 잘 차릴게. 응? 그날 내가 믿어도 돼? 그 싸가지 없는 상간녀한테 헤어지자고 지금 당장 내가 보는 눈앞에서 연락해서 말해. 그리고 나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졌다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 지켜볼 거야. 두 사람 다시 만나는지 아닌지 확인할 거라고. 알아들었어?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더군요. 스피커폰으로 상간녀가 그러더군요. 오빠 마음이 안 그런 거 나 알아. 그 여자가 오빠 털어대니까 나한테 헤어지자는 거지? 조용해지면 다시 연락해. 난 오빠랑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그런 여자 상관 안 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꽥 소리쳤죠. 야, 적당히 해라. 내 남편이고 너하고 헤어지겠다잖아. 진짜 미친년 아냐? 당신도 이런 여자를 좋다고 만났어? 도대체 이런 여자 어디가 좋아서 바람을 핀 거야? 결국 화를 내는 제 모습에 남편은 황급히 그만하라며 상간녀에게 소리치고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편은 상간녀를 끊었지만 상간녀는 남편을 끊을 것처럼 보이지 않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해결이 되다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남편에게 말없이 자주 친정에 내려갔어요. 남편이 발령받은 곳이 친정과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있으면 남편 감시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도 없이 불쑥불쑥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죠. 시댁과 가깝기도 하니 이유도 만들기 쉬웠거든요. 부모님들한테는 남편이 바람핀 걸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어떤 것이든 이유를 만들어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조용한 날이 이어졌어요. 남편도 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여자 그림자도 없어 보였죠. 일 끝나면 시댁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더군요. 별다른 의심의 소지가 없어서 마음을 좀 풀려던 때에 저는 시댁에 갔다가 남편의 세컨드폰에 대해 알게 됐거든요. 김장김치를 가지고 가라는 말에 겸사겸사 시댁에 들린 거였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하나 주더군요.
자세히 보니 남편이 이전에 쓰던 폰이더라고요. 당시에 최신 폰을 산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건 남편 예전 폰이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전화기를 매일 저녁마다 붙들고 산다고요. 근데 오늘은 잊어버리고 갔다고 그러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는데 역시나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 없이 남편의 지금 패턴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런데 바로 열리더군요. 남편이 이 폰은 시댁에만 두고 집에 들고 오질 않으니 별 생각 없이 자기 패턴 그대로 놔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폰은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오로지 그 상간녀와 통화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이는 폰. 사진이며 통화며 온통 그 여자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상간녀와의 문자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난 그 여자랑 소송하는 건 무섭지도 않아. 소송하고 나면 오히려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 위자료만 내면 내가 오빠 만나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그 문자를 보는데 저는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죠. 이것들이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번에야말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국 전화로 완만히 해결하자는 생각을 접고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주소는 그때 알아본 그대로였거든요. 상간녀가 집에 오고 있더군요.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더 어린 여자였어요. 목소리로 듣던 것보다 더 싸가지 없어 보였고요. 제가 앞에 서자 띠껍게 쳐다보며 뭐야? 이런 표정이었죠. 저 김현진 씨 와이프예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와이프예요? 아주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눈치 보며 살게 만들었다는 그? 내가 내 남편을 쥐잡듯 하든 눈치 보게 만들든 그게 너랑은 관계없잖아요? 우리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했는데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 분명히 소송 건다고 말했어요. 소송 걸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시간 낭비해요? 난 오빠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와이프라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거 서류상의 관계일 뿐이고 둘 사이에 이미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 비참하지 않나? 나 같으면 그냥 놔줘버리고 말 텐데. 하여간 없는 것들은 양보할 줄도 몰라요. 남편 떠나갈 것 같으니까 아주 동아줄 붙들듯이 꼭 쥐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네. 정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가 저런 말을 내뱉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죠. 뭐라고? 소송해요. 내가 위자료 줄 테니까. 위자료 받고 우리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아니, 사랑이 없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냐고요. 우리들 만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아줌마는 아줌마 인생 찾아가요. 이미 마음 떠난 남자 붙들고 있어봐야 본인만 불쌍해요. 정말 허파가 뒤집어진다는 어른들 말이 오장육부가 끓는다는 옛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가 절실히 될 정도로 몸이 분노로 엉망이 되었어요. 열이 머리 끝까지 오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며 말도 안 나왔어요. 상간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바로 자리를 뜨더군요. 그때 상간녀 뒷모습을 보면서 도는 생각이 뭐냐, 너 죽고 나 죽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상간녀의 폰으로 매번 남편과 헤어지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서 그런지 그 뒤부터는 제 전화를 수신 차단했는지 아예 반응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전화기까지 빌려서 문자를 보냈더니 결국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문자는 절대 아니었어요.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하겠습니다. 정말 싸가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 문자에 저는 열이 뻗을 대로 뻗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간녀 소송 하나뿐이었어요. 집안에 일이 많아서 시작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그 문자를 받은 다음 날은 친정 부모님 이사 후 집들이 날이었거든요.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집 샀으니 집들이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새로운 집에서 집들이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요리를 하는 것도 힘들고 연세도 있는데 10명 넘는 부하 직원들 음식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결국 상간녀에게 받은 모욕과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묻어둔 채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 잠깐 일을 맡기고 친정으로 갔더니 어머니 혼자 열심히 음식상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를 도와 앞치마를 하고 손에도 팔토시를 한 뒤 머리를 질끈 묶어서 일을 도왔어요. 친정엄마는 요리에 소질이 없으셔서 이번에 집들이 할 때도 케이터링 업체를 통해서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퀵으로 도착한 음식을 집안으로 옮기는데 현관이 시끌벅적하더군요. 바로 친정아버지 직원들이 집들이를 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몰골도 그리 좋지 않고 꾸미지도 않아서 부엌에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부하 직원들 중에 제가 아는 얼굴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상간녀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숨지 못하고 상간녀와 마주했고 상간녀는 다른 직원들과 아버지를 다 들여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며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아줌마, 진짜 스토커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 올 줄 알고 여기서 가사 돌리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요. 아, 진짜 답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남편이 뺏기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뒤캐면서 여기 와 있는 건 완전 불법인데다가 사생활 침해죠. 완전 스토커냐? 상간녀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야기하더군요. 딱 봐도 저한테 수치를 주고 저를 쫓아낼 생각으로 가득해 보였죠. 그리고 상간녀 의도대로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와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 직장 동료들과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상간녀는 제가 이 집에 그저 자기를 쫓아온 거라고 생각했는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줄줄 읊어대더라고요. 진짜 선배, 이 여자 스토커예요. 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절대 못 헤어진다면서 쫓아다녀요. 게다가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저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스토커 짓하고 문자도 매일 보내고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팔짱 끼고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고만 있었어요. 상간녀 큰 소리에 나와본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도 당황스러워하긴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스토커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장님, 이 사람 여기서 어떻게 일하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당황해할 때 제가 상간녀와 아버지 회사의 직장 동료들을 향해 말했죠. 스토커요? 제가 왜 스토커예요? 이 집 딸이 저인데. 당신 부장님 딸이 저예요. 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집들이 한다는데 일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잠시 친정에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스토커라는 소리를 들을 줄 몰랐네요. 거짓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짜 잘하네요. 그쵸? 제 말에 상간녀 표정이 순식간에 휙 가더군요. 저를 스토커로 몰며 피해자인 척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당황한 표정이었죠. 직원들도 모두 당황해서 서로 수군거렸어요. 직장에 뭐라고 했는지 안 봐도 화나더군요. 분명히 자기가 피해자인 양 이야기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자기 과실로 인해서. 직장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를 완전 까고 싶었나 본데 의도대로 안 돼서 어떡해요? 그리고 설사 내가 스토커라고 한들 당신은 내 남편이랑 바람 폈으니 법적 상간녀인데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헤어지랬더니 도리어 소송 걸라고 그랬나? 뻔뻔하게 나오는 상간녀 뒤캐는 게 뭐 그리 잘못한 일일까 싶네요. 저 몸이 안 좋아서... 이 상황이 자기한테 안 좋게 돌아간다는 걸 안 상간녀가 튀려고 준비할 때 저는 상간녀 두 팔을 붙잡고 못 가게 막았어요. 우리 할 말 있잖아요. 이대로 나 스토커로 만들어 놓고 가면 무고죄로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도 추가로 소송 걸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어떻게 저한테 스토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신 남자친구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적 없거든요? 도리어 처음에 두 사람 불륜 걸렸을 때 남편이 당신하고 헤어진다고 약속했었는데 소설 진짜 잘 쓰시네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저는 상간녀에 대해 다 까발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랬죠. 상간녀 소송하고 위자료 지급하고 나면 제발 둘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남편 놔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어이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답변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요. 당신 남자친구이자 내 남편도 불러야 하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친정으로 오라고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알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는 상간녀의 존재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가요. 하긴 자기 부하 직원이 사위와 불륜 사이라는 게 정말 어이없게 느껴지셨겠죠.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한테 조잘조잘 쓰레기 같은 말을 잘만 하던 상간녀가 친정 아버지와 직장 동료들이 있으니 아무 말도 않고 묵비권을 행사 중이었어요. 아버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수군거리는 다른 직원들을 미안하다며 내보냈고 상간녀의 근처에서 열을 내고 있었어요. 상간녀의 직장 동료들은 무척 충격받은 얼굴에 완전 뒤통수 맞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상간녀가 남편을 총각으로 둔갑시키고 저를 스토커로 만들었다는 게 분명해 보였죠.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친정으로 왔더군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상간녀 얼굴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로 불렀어? 보고도 몰라? 당신 여전히 이 여자랑 바람피는 거 알았거든. 그리고 이 여자가 아주 우습게도 내가 자기 스토커 짓하러 여기 와 있었다고 착각 제대로 했나 보더라고. 여기가 우리 친정인지 모르고. 세상 참 좁다. 그치? 당신 상간녀가 우리 아버지 부하 직원이네? 어때? 장인어른 부하 직원이랑 바람 피우는 재미가 스릴했었겠다. 그치? 여보, 아니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고 저 여자가 먼저 작정하고 나를 꼬신 거였어. 난 정말 맹세코 저 여자한테 끌려다닌 죄밖에 없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이 먼저 날 꼬셨잖아. 자기 와이프랑 완전 정반대라서 좋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발뺌하기야? 거짓말 좀 그만해. 네가 나한테 들러붙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야. 헤어지자고 했을 때 깔끔하게 헤어져줬으면 됐잖아. 그래서 내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나도 그렇다면서 나 보내기 싫다면서 질질 짜던 새끼는 누군데? 우리 둘이 만난 게 어째서 내 잘못이야? 그리고 당신이 먼저 꼬셨잖아. 술집에서 먼저 말 건 것도 당신이고 헤어지고서도 다시 만나자고 울고불고 했던 사람도 당신이고. 내가 아니라 네가 그랬겠지. 날 불륜이나 하는 쓰레기로 만들고 싶은 건 알겠는데 더 이상 거짓말로 나와 내 가족 속일 생각하지 마.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네. 당신 가족들이 이제 와서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내가 당신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면 그 사람들이 당신 말 믿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마누라 친정 어른들 무서워서 빌빌대는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너는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둘이서 잘 싸우더군요.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엄청나서 말로 치고받는데 본인 제가 다 웃겼어요. 불륜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도 똑같이 바람 폈으면서 아닌 척하는 거 보니 어지간히도 처갓집 식구들이 무서웠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은 옥신각신하다가 저희 부모님을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이며 한껏 억울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정인어른, 장모님, 저 진짜 아니에요. 분명히 거절하고 정리했어요. 제가 아내랑 아이를 두고 이런 짓을 저지를 리가 없잖아요. 김서방,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자네가 정말 우리 부하 직원이랑 바람을 핀 거야? 자네는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도 바람핀 여자가 어느 직장 다니는지도 모르고 저 자식 놔두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자네가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
결국 친정아버지의 분노가 완전 극에 달했죠. 그럴 수밖에요. 오늘이 경사스러운 집들이었는데 이런 난장판이 되어버린 데다가 직장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바람에 아버지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었죠. 여보,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 여자 말은 진짜로 다 거짓말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저 여자한테 이용당한 죄밖에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면 뭐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데. 내가 처음에 용서해줬을 때 당신이 저 여자 손절하고 우리한테 돌아왔다면 나는 그 한 번 정도는 마음을 묻고 살 생각이었어. 우리 아이 아빠고 내 남편이니까. 그 전에 그런 사고 한 번 친 적 없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 내가 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다시 저 여자랑 만나왔잖아. 만약에 네가 정말로 저 여자를 단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저 여자가 만났다고 혼자 좋아서 그런 거라면 나도 당신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당신 여기 올 때 매일매일 그 여자 만났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폰 대화 내용 이미 다 봤어. 그걸 아는 나한테 저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너나 저 여자나 똑같아. 똑같이 더럽고 비열한 영놈들이야. 나 더 이상 당신 믿지 못하겠고 믿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깔끔하게 헤어지고 저 여자랑 만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난 이제 당신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완전 충격을 받더군요. 상간녀는 기회가 온 듯한 표정이었고요. 하긴 이혼 안 해도 만나겠다던 여자가 저 상간녀였잖아요. 본인은 잘 됐다 싶었나 보죠. 두 연놈들이 잘 되는 꼴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는 걸 두고 볼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서 부모님 부하 직원들도 다 알아버리게 된 이 상황은 덮을래야 덮을 수 없을 만큼 커졌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저 여자랑 헤어졌어. 헤어진 걸 확인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다시 헤어질게. 두 번 다시 나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해? 나 이혼하기 싫어. 당신이랑 애를 놔두고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래, 나 저 여자랑 바람 좀 폈어. 그치만 그 순간뿐이었고 정말로 엔조이였다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냥 보험 같은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상간녀가 어이없는 얼굴로 남편에게 따지더라고요. 야, 진짜 개쓰레기 아냐? 뭐? 엔조이? 너 나한테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놓고 엔조이? 또다시 둘의 싸움이 시작되자 그 꼴이 보기 싫었던 친정아버지가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두 분은 같은 지방에 있으면서 친한 지인이었거든요. 정 사장, 날쌔. 여기 지금 자네 아들 와 있으니 데려가. 우리 딸이랑 이혼할 거야. 왜긴 왜야? 당신 아들이 바람펴서 상간녀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어쨌든 어서 와서 데려가게.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시부는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고 거기서 상간녀와 티격태격하는 남편에게 버럭하더군요. 너 이게 다 뭐야? 너 진짜 바람 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 이 여자랑 벌써 헤어졌어요. 와이프가 헤어지라고 해서 이미 헤어졌는데 저 여자가 들러붙는 바람에 이혼하게 된 거라고요. 저도 이혼 안 하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외로운 마음에 잠깐 사귄 여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뭐? 아이고 머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이 지방에 내려와서 지금 여자를 만났어? 네 부모, 네 와이프 부모님 다 여기 있는데 간도 그게? 정신 나간 놈, 너 이리 와. 당장 집으로 가. 동네 망신 다 시키지 말고. 결국 남편은 시부의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상간녀는 남편에게 들러붙으려 했지만 시부가 차갑게 거절하더군요. 아가씨는 뭔데 우리 집에 따라오려고 해? 알아서 집으로 가. 젊은 아가씨가 간도 크게 유부남을 꼬셔서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어 해도 우리는 절대로 아가씨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
시부의 칼같이 끊어버리는 말에 상간녀도 벙친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집안에 소동이 있고 나서야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서로가 아는 사이였던 양가 아버님들 덕분에 이혼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아들의 잘못인데다 상간녀가 처가에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미안해했어요. 게다가 아버지 부하 직원과 바람이 난 남편 때문에 회사 안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버려서 시부가 어찌할 도리도 없었죠. 이혼 후 친정에 한번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년 결국 퇴사했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끝까지 사람들한테 거짓말.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직원들 앞에서 그딴 짓을 하고도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뻔뻔함에 등수가 있다면 1등을 하고도 모자랄 거야. 드물게 사랑을 탓하는 말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의도한 건 절대 아니지만 부하 직원들 앞에서 딸이 상간녀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셔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뒤에 수습부터 회사 안에 난 소문까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목이 없었거든요. 미안해 아버지, 그런 일 당하게 해서. 퇴사는 자기 발로 나간 거네요? 절대로 안 나가려는데 온 회사의 소문이 다 난 데다가 여전히 거짓말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믿어달라면서 들러붙는 거야. 뭐라고 했다더라? 내 딸이 자기를 괴롭혀서 어쩔 수 없었다나? 그러면서 사랑에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딴 소리나 해대고. 결국은 나도 못 찾았지. 나 몰래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는 거 듣고 기회 봐서 또 네 욕하고 있을 때 한마디 해줬어. 그렇게 사랑하는 놈이 우리 딸한테 와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눈물 콧물 다 뺐겠냐고. 내 딸 악녀로 만들어서 불륜 정당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런 거 하고 싶으면 회사 아니라 밖에서 하라고 말이지. 그 후로 일로 몇 번 부딪혔는데 결국 아무도 자기 말에 호응 안 해주니 혼자 나가 떨어지더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따돌림 당하고 나니 직장에 있을 수가 있었겠어? 여전히 입만 살아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동했나 보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나 봐요. 그렇게 아버지께 상간녀의 퇴사 소식을 듣고 나서 상간녀가 전 남편 회사에서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전 남편과 제가 같은 직장이었다 보니 집안이라도 아는 사람은 몇 있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 있으면 다 친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동료가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네 남편한테 여자 붙었어. 퇴근 시간마다 와서 기다리던데 무슨 일이야? 지금 여기 소문 다 났어. 남편, 아니 전 남편 상간녀야. 나 그 남자랑 이혼하거든. 아직 이혼 완료한 건 아닌데 이혼 숙려 기간 중이라서. 근데 다시 합칠 일 절대 없어. 뭐? 너희 이혼한다고? 근데 네 남편은 너랑 이혼할 것 같은 걸로는 안 보이던데? 그 여자 발견하더니 사색이 돼서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물었더니 미친 여자라고 하더라고. 완전 질린 얼굴이어서 어디서 여자가 잘못 꼬였나 싶었는데 뭐 잘못 꼬였다기보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바람 펴놓고서는 상간녀는 나한테 이혼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그 여자는 엔조이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상간녀는 전 남편 포기 못하나 봐. 결국은 회사까지 찾아갔나 보네. 나 다음 달이면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 돌아가는데 본사에는 안아줬으면 좋겠어. 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남편이 잘못했는데 쪽팔리면 다 내 몫이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 웃겼어요. 상간녀는 제가 이혼만 하면 자기가 본처가 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디? 남편은 엔조이였다는데 인정도 하지 않고 회사에 찾아가는 악수까지 뒀으니 속으로 제발 본사만 오지 마라 빌었는데 전 남편의 지방 발령도 종료되고 본사로 올라오니 상간녀도 역시 같이 올라왔더군요. 지방의 소문이 본사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아는 우리의 이혼 소식을 몰랐던 사람들도 상간녀의 등장으로 모두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줬고요.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전 남편과 상간녀였잖아요. 결국 온 회사에 소문이 다 난 상간녀와 남편의 행동에 남편은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끈질기게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길래 다 개무시했고요. 결국 저한테 기댈 수도 없고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 다 나서 퇴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퇴사하던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 상간녀가 회사 앞에서 전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 못 찾으니 퇴근하는 저까지 붙들고 묻더라고요. 어디로 빼돌렸어요? 둘이 재결합하는 건 아니죠? 나한테 상간녀 소송해놓고 위자료만 받고 둘이서 합치기만 해봐. 합칠 생각 추호도 없고 그 사람이라면 벌써 일주일 전에 퇴직서 내고 나갔어. 가만 보니 둘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혼해줬으면 적어도 내 눈앞에 띄지는 말아야지.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 말 듣더니 사색이 된 상간녀가 후다닥 뛰어가더군요. 그 꼴을 보니 어찌 그리 통쾌하던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전 남편이 자신을 버릴 줄을 일주일이나 모르고 있는 걸 보니 두 사람 사이도 답이 나오더군요. 친정아버지 말을 들으니 전 남편은 본사에서 퇴사 후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와 시아버지와 함께 한일차를 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상간녀가 그걸 또 어떻게 하고 전 남편을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일자리 찾아가면 좋을 텐데. 하긴 알아보니 이미 그쪽 계통으로는 소문이 다 퍼져서 새 직장 갖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자기 탓이죠. 자기 팔자 자기가 열심히 꼬아댄 거 누구 탓을 하겠어요? 게다가 그 상간녀도 정말 보통이 아닌 게 전 남편만 있으면 지구 끝까지 달려갈 기세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찰거머리가 따로 없었죠. 결국 전 남편이 그 상간녀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시켰다는 이야기 듣고는 배꼽 빠지도록 웃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니 어쩌니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변심하게 될 줄이야.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전 남편도 상간녀도 상대가 저런 사람인 걸 모르고 만났다는 게 더 웃겨요. 상간녀가 저한테 스토커라고 몰아붙이더니 보세요. 지금은 누가 스토커인지 모를 정도잖아요. 어쨌든 이혼 후에 가장 크게 웃었어요. 둘이 이렇게 잘 못 산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개운한 것이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을 하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혼하지 않았다면 더 힘든 것이 당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싱글맘으로 살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는 했겠지만요. 서투른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